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냐라는 그 인사를 제가 매번 방송 시작할 때 하는데 오늘은 그 인사를 좀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 제가 포인트로 계속해서 체크를 했던 게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어느 정도를 할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를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이 목요일 새벽 뭐 6시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했죠. 전날 찍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을 할 거는 이제 뭐 너무나도 확실했는데 이게 뭐 0.5를 할지 0.75를 할지 아니면 1%를 할지 사실 이제 0.5는 제외가 됐고요. 제가 됐고 0.75냐 1%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조로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말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 그런 FOMC 회였거든요.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연준의 그 뭐 임원들이 연말에 그리고 뭐 2023년 이럴 때 금리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해서 표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건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드렸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왔죠. 지난주 목요일에. 자, 결과는 이랬습니다. 보시다시피 0.75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2년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2022년 9월 22일 3.25 그러니까 이전에 2.5%였으니까 0.75를 올려서 3.25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상당히 금리 인상의 이 표를 봐도 그렇고요. 표를 봐도 그렇고 여기 2022년 3월 17일에 0.25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4, 5, 6, 7, 8, 9월 6개월 동안 무려 금리가 거의 3%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치더라도 이제 약간 동결됐다가 빠졌다가 많이 뺐다가 이제 올린 그 폭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이때는 뭐 0.75, 0.75, 0.75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말 그대로 0.5도 빅 스텝인데 0.5도 빅인데 0.75라는 어떤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이나 연속으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분봉 차트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9월 오늘이 이제 9월 27일이거든요. 27일인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목요일 새벽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가 됐고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2.5 그래서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0.7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9월 FOMC 기자회견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분이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하방 압력을 보여줄 때까지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 일단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단어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가 이거를 라이브로 새벽에 이제 잠을 설치면서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분 중에서 이제 뭐 그 머리숱이 조금 없으신 분이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이 질문을 했을 때 제롬 파월 의장이 웃었어요.
미소를 띠고 웃었습니다. 그때 나스닥 차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한 번만 더 질문해 달라. 한 번만 더 그 뭐 대머리 아저씨, 뽕 빡빡이 아저씨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농담 섞인 얘기들로 한 번 더 질문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이제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파월 의장의 입 그리고 뭐 정말 웃었다고 이제 분봉 차트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뭐 여기서는 뭐 제약적인 수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하방 압력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그 수치를 뭐 당연히 설명하거나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약간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잘 찾는 투자자는 이번 그 시장에서 상당히 뭐 선방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한 투자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좀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작업.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2%로 낮추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뭐 계속 유지할 것이다. 네, 이제 뭐 긴축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재밌죠 뭔가 여기가 미국의 가계와 기업을 위해래요 위해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의지를 모두 갖고 있다. 자, 필요한 도구라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이제 QT 뭐 이런 이제 긴축 관련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겠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하겠다. 무조건 2%로 낮추겠다라는 어떤 의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렇게 한다면 미국 가계와 기업이 모두 이제 어떤 일시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겠는데 그것도 이제 위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주식이 뭐 전혀 없거나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리를 왜 한 번에 10%, 20% 이렇게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올리면은 자신의 자산이 뭐 주식이라든지 주택 이런 것들 자산이 폭락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제발 금리 인상 좀 그만하자 좀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자 지금 다 죽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라는 것이 물가의 안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식 시장이다, 뭐 주택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제 뜯어보자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만을 바라보고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가계와 기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둘러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볼 때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이 분명한 증거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하죠. 이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지표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향후 경제에 달려 있다. 이 역시도 지금 당장 뭔가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 연준 의장의 얘기, 그 의중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정리를 이제 뒤에 거까지 다 봤으니까 이따가 또 보면은 뭐 기본 어떤 그 단순한 데이터에 뭐 좌우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상당히 애매하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정책이 제약적이어야 하는 만큼 연착륙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자, 과거에 보면은 뭐 굉장히 소프트한 랜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웬만해서는 연착륙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뭐 경착륙이라는 표현을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약간 기조를
바꿨습니다. 뭐 기조를 바꾼 지는 꽤 오래됐죠. 자, 그리고 물가의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설명해 드린 것과 약간 좀 일맥상통한데, 아까 미국 가계와 기업을 위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물가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 자, 나중에 더 큰 고통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보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은 무엇일까? 이 지금의 고통이란 것은 연준의 정책,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에 따른 자산 시장의 하락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연준의 정책 경로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 또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보다 조금 더 돌려서 표현하고 있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연준이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자, 이러한 얘기들이 일단 그 3연속 0.75를 인상을 했고요. 0.75를 3연속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인상을 했다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성장률을 둔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너무 과민 반응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뭐 한글로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뭐 너무 과민 반응하고 싶지 않을 것, 과민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통역 과정에서 뭐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포인트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7월에 비해서 뭐 8월에 어떤 포인트가 뭐 떨어졌다, 뭐 올랐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민 반응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데이터 포인트가 꾸준히 나와야 뭐 하락의 그 데이터가 꾸준히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좀 핵심을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뜨겁다. 사실 뭐 그 외에는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적인 정책의 결과로 연착륙 확률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실업률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실업률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낮추는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게나 기업에 상당히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죠. 뭐 그러한 상황의 그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실업률이 조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근데 이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를 완만하게 증가시킨다는 표현을 하면서 또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 연착륙 할 거냐, 경착륙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정확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뭐 집을 지금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면서 당분간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가정한다. 인플레이션이 뭐 약간 좀 거품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어쨌든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상당히 높고 많이 하락할 것이다. 지금 집 사지 말아라. 뭐 요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고통이 없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FOMC 기자회견에서.
자, 지금 기자회견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 우리가 이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해석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 FOMC 회의들을 보면은 회의가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항상 상승을 했어요.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잠깐만 이거 너무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쭉 빠지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어요. 많이 반복이 되었고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증시가 사실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결과만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빠졌어요. 그런데 이 0.75 금리 인상을 하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엄청난 폭으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반응,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잠시만, 차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고요. 나스닥 차트고요. 이제 분봉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10분봉 정도를 보면 될까요? 뭐 대충 이제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리가 0.75 발표가 되자마자 곤두박질을 쳤죠. 이 음봉 보이시죠? 음봉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1.79, 그러니까 이제 뭐 1.8%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가 잠깐만 하고 올라갑니다. 하락했다고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또 폭을 재보면 이 저가부터 이 고가까지 싹 올라갔을 때를 보면 2.9%. 그러니까 이제 3% 저가 대비 3% 오른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0.75 금리 인상을 딱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하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무섭죠. 이거 더 빠질 것 같고 엄청나게 빠질 것 같고 살짝 반등 주다가 빠지니까 아마 여기서 좀 이제 뭐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막 던지고 막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살짝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면 또 어떤 생각이 들죠? 다 올라타겠죠. 잠깐만, 이거 예전처럼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줄일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속고 있고 또 속고 있고 또 속고 있죠. 금리 인상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좀 하락, 뭐 이런 얘기들을 기조를 좀 얘기하나?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이 한 번 정도는 상당히 완화적인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제 정확히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잠깐 쓰긴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락 마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또 이거는 이제 조금 심리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FOMC 회의와 그 다음 날의 결과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베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일단 이 FOMC가 하면은 증시가 오르는구나에 베팅을 하신 분들은 하락해서 마감했으니까 손실. 그렇죠? 그리고 FOMC 회의와 그 다음 날의 주가가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FOMC 당일날 하락을 하면 다음 날은 상승한다. FOMC 당일날 상승을 하면 다음 날은 하락한다. 여기에 베팅을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10분봉이라서 제가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여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FOMC 회의 날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 하락 마감, 상승하지 못하고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아니, 보통 이제 FOMC 회의 날과 그 다음 날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해석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헷갈렸다. 연준의 기조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오는 반응들이 헷갈렸는데 그래서 당일날 상승했다가 그 다음날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하락을 했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당일날 그러한 것들이 다 펼쳐진 것 같다. 당일날 금리 인상을 0.75로 했어? 너무 많이 했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3연속 했으니까 이제 좀 약간 좀 금리 인상 기조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승했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이 심리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고 있다. 약간 요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의 뭐 기자회견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20분이 벌써 지나가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으니까 잠깐 이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자, 차 한 잔 여러분들 가서 뭐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떠오시고 한 잔 마시면서 우리 함께 뭐 커피 한 잔 마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로 시작하는 메신저 다들 쓰시죠? 그걸 이제 노란톡 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제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전략들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뭐 이런 그 FOMC 회의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 시작했을 때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이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 드릴 건데 뭐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든지 뭐 채권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어떤 그 지표들 뭐 일일 동향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장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그다음에 장 마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방들은 요즘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면은 종목들을 드리고 이제 추천해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활발하게 해 드렸습니다. 뭐 저희 방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방은 이제 제가 이제 런칭을 이제 하면서 올해 초에 런칭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주구장창 하락 그 추세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이니까 우리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보고 다시 하락 추세에 대한 하락 방향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기조에 대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종목에 대한 뭐 종목을 추천해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지금 종목 살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지금 주식을 살 때입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좀 대응하고 충분히 좀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방에 뭐하러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혼자 매매를 이제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확실히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꽤 긴 시간 동안 어떤 지금 이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잘 하시고 뭐 지금이 하락장을 뭐 즐긴다고 표현하면 조금 좀 뭐 과한 얘기일까요? 상당히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너무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갖고 저의 뭐 지금까지는 잘 맞았으니까 정확하다고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정확한 시황들 보면서 받아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기를 그리고 이제 좀 함께 매매하기를 좀 대응하기를 바라면서 오픈 채팅방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한잔 마시면서 얼른 들어오세요. 참 제가 그걸 하죠. 뭐냐면은 이제 입장을 하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뭐 오늘은 그냥 123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4 누르셔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광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되게 더럽혀져요. 채팅방이.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 채팅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 비밀번호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차 한잔 마시면서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들 귀담아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점도표상 연말 금리 예상은 이라는 건데요. 이 점도표라는 게 뭐고 제가 왜 준비했냐면 아까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뭐 파월 의장의 뭐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얼마나 남았냐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해서 뭐 3.25%가 됐습니다. 금리가 3.25%가 됐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3.25%가 됐는데 자, 연말에 예를 들어서 3.5%까지 갈 거다. 그러면 연말 지금 남아있는 두 개의 금리 인상이 동결이나 2.5, 0.25 이렇게 베이비 스텝 이렇게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금리 인상이 끝났다? 혹은 약간 이제 완화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점도표상 점도표라는 건 참고로 이제 점을 찍습니다. 이 금리 인상 그 연준에서 이제 점을 이렇게 콕콕콕콕 찍습니다. 얼마나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연말에 그리고 뭐 2023년 4년에 어느 정도의 금리가 될 것 같다라고 찍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점도표를 보면은 올 연말에 막 3%, 그다음에 2% 후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3.25가 넘어갔으니까 이 연준의 그 뭐 임원들이라든지 이제 뭐 그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뭐 딱딱딱딱 맞춘다기보다는 흘러가는 어떤 시장의 흐름, 흘러가는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점도표상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금리 예상이 올해 말에 4.25나 4.5까지 인상될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주식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그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온다. 만약에 이 점도표에서 4.5, 뭐 4.25 이런 식으로 아니면 5% 이런 식으로 많이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은 올해는 주식시장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재 현재 이제 0.75를 더 올려서 3.25까지 갔는데 만약에 올해 말에 4.25나 4.5면은 100bp에서 125bp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상위값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그 상위값으로 가면 뭐 5%를 찍은 분도 있겠죠. 이따 점도표를 확인해 볼 건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 정도니까 100에서 125 정도를 더 인상해야 된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 남았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연준 금리 인상이 올해 두 번 남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가고 빅 스텝.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4.25에서 4.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회의 참석자가 모두 9명이나 돼요. 가장 많죠. 그리고 4% 4.25가 8명. 그리고 3.75에서 4%가 1명.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명 한 명 이거 빼고 8명 9명 이제 대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소 4%, 그리고 중위값 정도를 매긴다고 해도 4.25가 이제 가장 좀 높은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중위값이다, 최상단이 아니다. 자, 이게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치가 적혀 있고요. 수치가 쭉 적혀 있고 여기 2022, 23, 24, 25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를 보시면 돼요. 2022년. 그럼 이제 여기가 5, 4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4.5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4보다는 조금 높게 뭐 4.25에서 4.5 사이에 가장 많이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중위값 정도를 보면은 4.2 정도, 올 연말에 2022년. 근데 문제는 이 점도표를 보고 시장의 발작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지금 현재 계속. 그게 2023년을 보세요. 2023년 점도표를 보시면 5%도 많이 찍혀 있고 4.5 이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2022년이고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문제는 2022년보다 23년에 금리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의 선반영, 뭐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인데, 그럼 지금부터 6개월이면 내년 상반기잖아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3월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라고 하면은 일단 올해 주식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치를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겠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은 그게 선반영돼서 내년 이제 뭐 시작하면서 내년 초부터 살짝 뭐 저가를 찍고 반등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선반영상 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2023년에 점도표상 이렇게 올해 지금 뭐 4.5까지 찍힌 이 올해 4.25, 4.5 이렇게 찍힌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이제 연준 위원들이 했다고 이 점도표를 보니까 이거 올해 녹록치 않다,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차트를 제가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번 주 포인트, 저번 주 포인트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목요일 새벽 FOMC 회의 금리 인상과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좀 많이 지나갔고요. 예전에 이제 사실 뭐 파월 의장이 뭐 인터뷰를 하고 뭔가 연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있을 건데,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5% 맞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연설에서 또 강력하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선 반응에서의 앞선 반응이 있으면 그 이후에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이벤트들이 뭐 당장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FOMC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전저점을 이탈한 증시, 바닥은 어디, 이 정도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독단적으로 한국에서의 증시가 이제 뭐 진행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해외 증시에 연동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한국에서의 뭐 금리 인상이 이제 0.5%가 뭐 빅스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선반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좀 약간 강력하게 방어를 해주다가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외국 시장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뭐 환율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앞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방송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조금은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 금통위에서의 0.5%,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차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은
항상 보고 있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는 것부터 좀 볼게요. 국내 차트를 좀 열어서 이거는 이제 코스피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제가 매번 보는, 저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주식 신호등, 저 사람 누구지? 자, 저는 주식 신호등이라는 거를 이 차트상 월봉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이고요. 코로나 팬데믹이고 유동성 장세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8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 그 팍스경제 TV에 런칭을 한 거는 요 정도의 타이밍이고요. 요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한 1, 2, 3, 4, 5, 6, 7개월 정도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린 게 뭐죠? 이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은 월봉상 5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의 아래에 이제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은 좀 큰 비중으로 주식 그 시장에 나서는 거는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이 빨간색 위쪽에 있을 때는 조금 강력하게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3월 달에 양봉을 보면은 상승할 것 같잖아요.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을 굉장히 크게 하고 도지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그 아래 꼴에 달고 양복이 나오니까 이거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많이 베팅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선 위쪽에 올라오기까지, 저는 이제 런칭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시장이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뭐 저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좀 따져보면은. 그런데 런칭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뭔가 자기를, 이제 저를, 사람들 하여금 이 사람은 뭐 자기를 위해서 이 팍스경제 TV에 나와갖고 뭔가 뭐 유료 회원들을 모집해갖고 수익을 볼 생각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시장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얘기, 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선 밑에 여전히 4월 달도 빨간색 선 밑에, 아래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받치고 있다가 이제 지붕으로 덮이니까 차트가, 이 캔들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아래 꼬리를 계속 닿아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부딪히죠. 그러다가 힘이 빠졌는지 큰 폭의 하락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상승을, 기술적 상승, 기술적 반등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었구나. 상승하지만 위쪽에 이 빨간색 선을 맞고 하락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9월달 월봉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가로줄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있죠. 여기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릴까요? 여기 이 박스권의 하단을 또 금을 그어보면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밑에 아래꼬리까지 일단 살짝 무시하고 캔들로만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2000 초반, 거의 뭐 극초반, 그러니까 2000 포인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0 포인트까지 열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질 것이냐, 뭐 그렇게는 저도 보고 있지 않아요. 더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자 지금 월봉상 보고 있는데 주봉만 보셔도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떤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노란색 선에 맞고 떨어지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차트 끝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자 한번 가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충 이 끝에서 맞물리는 부분이 한 2300 포인트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추세적인 거는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다시피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의 힘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서 2000포인트면 여긴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뭐 여기서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방에다가 베팅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방을 얘기하고 있는 저희지만 그래도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모양보다는 이제 뭐 살짝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제가 금을 좀 거볼까요? 제가 나중에는 이 펜으로 화면에다가 좀 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관망을 하셔라. 지금 약간 그런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000까지 지수가 열려 있기는 합니다. 차트상 그렇습니다. 월봉을 봐도 그렇고요. 주봉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봉을 봐도 자 이렇게 제가 봐서 하방을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한 요 정도죠.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기준상 여기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박스권 이렇게 아래까지 다 떨어지면 이제 2000을 이제 2000 이하로 하락하는 거니까 거기 말고 이제 가볍게 이 정도로 보시면은 지금 이 지수가 이만큼 포인트 이 정도면은 보겠습니다. 한 8% 정도네요. 지금부터 8% 정도가 아래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또 뭐 떨어졌을 때는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으나 그거는 이제 홀짝 게임, 도박인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살짝 반등을 주고 떨어질 확률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뭐 하락 쪽에다가 생각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현재의 대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내가 좀 자신이 있다, 빨리빨리 손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점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 정도의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고 내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의 개개인마다의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저점은 다 이탈을 했습니다. 바닥이 어디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이냐 아니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라는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2.5%, 이 빨간색 이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2.5%고요. 뭐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뭐 0.25, 0.25를 할 거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체크를 한 건데, 지금 그 예상은 바뀌었으니까 그 위에 거를 여기를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만 보세요. 현재 2.5고 미국 기준금리는 9월 지금 현재 3.25로 올라섰고, 이제 그 이후에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근데 이제 12월에 4.25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금리차가 많이 벌어질 것 같다. 뭐 이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이렇게 표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3.25 연준 3.25고 한국은행이 2.5,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10월 12일에 열리는데 그때 연준은 여전히 3.25일 거고요. 한은에서는 이게 이제 0.25가 그 이창용 총재의 그 예상이었는데 0.25, 0.25였는데 지금 현재는 대다수가 0.5로 바뀌었습니다. 대다수가 0.5로 바뀌었기 때문에 11월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기준금리 차이는 한 0.25 정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올리느냐, 만약 0.75를 더 올린다.
11월에. 그러면은 1%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과.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미국에서의 이 4에서 5%의 기준 금리가 내년까지 유지가 되고 이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 이상 확대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게 이 수준이 이 기준금리를 4% 이상 인상한 다음에 2023년 내내 유지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뭐 그 지표들 뭐 CP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완연하게 하락을 보여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이런 지표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거를 보고 4%까지 인상하고 23년까지 유지할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쯤 초쯤에 좀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는데 이 기조가 한 번에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빨리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게 상승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추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통해서 통상 수준이 0.25가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0.25, 0.25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4% 정도를 예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점도표에서 4.4, 4.5, 5까지 그리고 5%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의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금리 인상 때 0.5 빅스텝이 될 거라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 차가 확대되면은 현재 이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환율 차트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환율이 1430원 정도가 어떤 노멀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1430원은 어마어마한 수치다. 계속 제가 과거에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370원을 돌파했고 1390원을 돌파했고 이러면서 계속 어마어마하다고 있는데 1430원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들을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어려운 시장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주식시장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번호 1234 누르고 들어오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임을 포착하는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